자막 안 넣어줘도 다 들려요. 딕션이 좋아서. 발성 발음 연습한 게 조금 보람이 되는 댓글인 것 같아요. 자유자재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앵앵대는 이런 목소리였었거든요. 저만의 목소리를 지금은 찾은 거죠. 오늘은 이도현 배우님 같은 중저음 목소리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소리 좋은 남자 배우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표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병헌님, 한석규님 같은 베테랑 배우분들을 생각하실 건데요. 이런 배우분들과 함께 요즘 목소리 참 좋다라고 거론되는 배우가 이도현 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배우 이도현 씨는 방송에서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바꾼 연습 방법을 언급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보고 가시죠. 흔히 말하는 개호흡이라고 하지. 개처럼 이제 숨을 쉬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공명이 조금 생겨 안에. 그러면 이렇게 목소리에 이렇게 울림이 이렇게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호흡이 낮아지는 거지. 이도현님이 개호흡 연습법을 설명하시면서 공명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확하게는 제가 영상에서 매번 꾸준하게 말하는 성도가 열리는 소리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소리의 길, 소리의 공간이죠. 성도가 열리면 목의 후두라는 구간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안에 진동과 울림이 생깁니다. 물론 후두만 내려가서 생기는 건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목의 넓은 공간, 입의 넓은 공간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중저음 목소리, 이것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열린 소리가 탄탄하고 좋은 발성이고 특히나 기본적으로 많은 발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 뿌리가 됩니다. 이 사람의 발성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특히 배우분들 중에서 제가 관찰할 때는 크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장면에 따라서 소리 지를 때 일부러 얇게 낸다던가 찢어지게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할 수 있으면서 단단하게 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도현 배우의 크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한번 봐보죠. 하나 저희 공간이 그렇게 많은데 에너지가 막 올라와. 건전지 막 올라와. 보양식. 기분이 어때? 왜? 어떤가요? 크게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갈라지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게 성도야? 박명수 복식 호흡 아니야?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섞여야 됩니다. 호흡과 그리고 목의 공간이 같이 잘 열려 있어야 저렇게 시원한 완전 무슨 큰 고속도로 8차선 소리가 나는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소리를 또 굉장히 잘 내는 배우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조승우 배우, 회장님한테 갔으면 어쩔 건데? 한석규 배우. 선생님은 무슨 말라 비틀어질 놈의 선생님이야! 여성분 중에서는 박은빈 배우가 떠올라요.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마! 자, 보신 것처럼 분명 소리가 엄청 크고 탄탄한데 목에서 막 이렇게 소리를 쥐어 짜내는 느낌이 없고 보기 편하게 지르십니다. 이게 성도가 열린 상태, 즉 목의 공간이 넓어진 상태에서 소리를 내니까 소리가 커도 편안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탄탄하고 좋은 발성을 낼 수 있는, 즉 성도를 열어서 낼 수 있는 소리를 낼 줄 안다면 힘을 빼고 차분하게 이런 느낌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어제 촬영하느라 못 봤습니다. 저도 봐야 되는데 좀 쉬는 날에 몰아서 보려고 지금 아껴두고 있어요. 너무 듣기 편안하죠. 이게 단순히 목소리가 어떻다 저쩌다, 이거는 매우 표면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성을 어떻게 내냐는 캐릭터를 만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일반인에게도 엄청 중요하지만 배우는 더더욱 중요하겠죠. 왜냐면 그 캐릭터, 작가와 감독이 구성한 캐릭터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도현 배우님처럼 다양한 발성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캐릭터에 대한 진입장벽, 그러니까 경계선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래서 한 캐릭터만 연기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병헌 배우님 같은 분을 봐도 발성의 기본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떤 장면에서는 되게 날리면서 가볍게 하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굉장히 단단하게 하고 멋있게 만들죠. 이것은 배우뿐만 아니고 노래하시는 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질리지 않는 분들을 보면은 창법이 다양합니다. 창법이 다양하다는 거는 그만큼 발성의 기본이 있다는 거고요. 자, 각설하고요. 오늘은 이런 듣기 편안한 중저음 목소리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도현님이 말씀하신 개호흡 연습법을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바로 누구나 연습 가능한 노하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따라하시고 진짜 내가 가진 그 잠재력이 있는 목소리를 한번 꼭 찾아보세요. 핵심 포인트를 간단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품과 입김, 이 두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호흡이 뭘까요? 너무 단순합니다. 숨을 쉬는 것이죠. 근데 이 숨을 쉰다 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들숨과 날숨입니다. 들숨과 날숨이 합쳐져야 한 호흡이 완성되죠. 우리가 발성에서 활용해 볼 것은 들이마시는 숨은 하품, 뱉는 숨은 입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거니까 강조할게요. 우리가 발성에서 이해하고 활용할 개념은 들이마실 때는 하품처럼 뱉을 때는 입김을 하듯이 뱉어라, 이거입니다. 이러면 호흡 연습과 발성 연습을 둘 다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하품부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하품하듯이 호흡을 깊게 들여 마셔보세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진짜 하품을 하면 안 되고 그 뉘앙스를 느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품을 할 때 우리가 점점 그 하품이 커지잖아요. 입 모양도 커지고 하품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품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하품을 시작할 때는 목에 힘이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최대치로 하품의 강도가 강해질 때, 그 상태가 될 때는 이 후두라는 구간이 과도하게 내려가고 입도 과도하게 커져서 목의 힘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져보시면 알 건데요. 성대 주변, 턱 밑에, 턱의 양옆 쪽 단단해질 거예요. 그 상태로 말하면 안 됩니다. 목이 막힌 상태, 목에 과도한 힘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품하는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 하품의 강도, 하품의 약간 절반 상태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뭐 이 정도였다가 이게 제일 센 상태라면 그 중간쯤이에요. 끝까지 하지 마시고 그 중간 지점에 도달했다면 그때 우리가 호흡을 뱉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부가 설명하면 우리가 막 하품하듯이 말하면 아야 그거 하품의 최대치 때 목소리가 이러잖아요. 이거 너무 과도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간 힘을 빼야 돼요. 야 있잖아, 방금 제가 냈던 이 소리가 하품의 완전 최대치 가기 전 그 미묘한 느낌을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번 정도 반복 연습해 볼 겁니다. 어떻게 하냐? 하품 호흡하고 들숨이죠. 그리고 중간 지점쯤 멈추고 호흡을 뱉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품하듯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숨부터 갑니다. 하품하듯이. 준비 시작. 목이 열리는 느낌이 나야 되고요. 자, 중간 지점 왔다 하면은 편하게 뱉으세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준비. 하품 들숨 시작. 자, 목에 뭔가 공간이 열리는 느낌을 찾아야 됩니다. 중간 지점 도착했으면 뱉으세요. 편하게. 자, 마지막 3번째 해볼 겁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하품을 할 때 들숨, 입으로 마시면서 뭔가 넓은 공기, 부피가 넓은 공기가 내 목 안으로 편안하게 들어온다는 느낌을 찾아야 됩니다. 준비 시작. 입이 점점 커지고, 자, 여기서 멈추고요. 중간쯤에서 멈추고 편하게 뱉으세요. 좋아요. 자,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날숨이죠. 입김을 불어볼 거예요. 우리가 하품하듯이 호흡을 했었던 그 중간이었던 지점 있잖아요. 이 상태의 목과 입 모양 상태를 잘 유지하고 이번엔 입김을 불어보는 겁니다. 근데 대신 중요한 것은 입김을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어야 됩니다. 동사일 것 같은 얼어붙은 손을 녹여야 된다는 마음으로 넓은 느낌의 호흡으로 뱉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목구멍, 즉 성도가 열린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목에 힘이 과도하게 호흡을 하면 약간 노인분들 같이 이렇게 좁은 호흡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소리도 이렇게 막힌 소리가 나요. 우리가 원하는 넓은 중저음 목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내보내고 소리를 그대로 낼 수 있는지를 잘 체크해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하품 들숨하고 입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도 한번 3번 해볼게요. 하품 들숨부터 준비 시작. 들숨하고 열려있는 상태 입 모양이랑 목 상태 유지하고 입김. 이렇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하품 들숨 시작. 자, 그 다음 그 상태로 입김. 좋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하품 들숨 시작. 열려있는 목 상태로 입김. 좋습니다. 자, 이 포인트가 있는데 하품과 입김을 모두 처음에는 천천히 차분하게 하세요. 그거를 천천히 해서 감을 익히시고 점점 나 이렇게 하는 거 같다라고 하면서 감을 익히시면 빨라져요. 극단적으로 호흡을 성도를 연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로 개호흡입니다. 약간 작은 개가 지쳐서 헥헥대는 것처럼 숨을 들이마시면 사실은 안 되고요. 큰 개가 그냥 편안하게 호흡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호흡의 질과 깊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발성으로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하품 들숨하고 입김을 하다가 이번엔 소리로 바꾸는 거예요. 아라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약간 하 같은 뉘앙스가 날 겁니다. 처음에 호흡이 섞여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냐? 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 좋은 예시는 하하하하 이렇게 뭔가 막혀있는 소리의 뉘앙스랑 가까울수록 안 좋은 겁니다. 하 점점 더 열려가지고 막 진동이 많이 느껴져야 돼요. 이번 건 예시만 제가 그냥 보여드리고 따라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체크할 포인트는 진동감이 생긴 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가 열린 소리고 좋은 발성으로 나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건데 입술을 닫고도 해보세요. 진동이 느껴질 겁니다. 특히 입술 쪽 그리고 막 입 안쪽, 목 쪽에 진동감이 느껴질 겁니다. 왜냐면 진동감 있는 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입술을 닫았기 때문에 진동이 입 안에서 맴돌아요. 핵심은 진동입니다. 자, 이렇게 끝낼 수 있지만 발성만 알아가시기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연습 자료 2가지 정도를 재밌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연습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전 아직 발성에 대해서 감이 안 잡혔는데 이런 거 해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하신데요. 제가 알려드린 하품과 입김 발성법은 매일 조금씩 연습할수록 탄탄해지는 기본기 연습이고요. 저희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재미를 붙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테크닉으로 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죠? 바로 중저음 목소리 만들기였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소리만 내면 안 되고요. 말을 하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재미를 붙여보시고 목소리에 대한 감도 잡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죠. 연습은 짧은 대사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민들의 반란에 합류할 생각이냐? 성으로 와. 내가 너는 보호할 수 있다. 굉장히 차분합니다. 소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나긋나긋해요. 아까 우리가 하품 들이마신 다음 아 소리를 냈잖아요. 이제 그 느낌을 아라는 소리 대신에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민들의 반란에 합류할 생각이냐? 성으로 와. 내가 너는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인민들의 반란에 합류할 생각이냐? 성으로 와. 내가 너는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인민들의 반란에 합류할 생각이냐? 성으로 와. 내가 너는 보호할 수 있다. 진동감이 느껴지죠. 약간 그 진동감의 감을 느껴야 됩니다. 비슷하게 짧은 대사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말투는 험해졌는데 놀란 건 여전히 못 숨기네. 내가 보고 싶었나 봐. 말투는 험해졌는데 놀란 건 여전히 못 숨기네. 내가 보고 싶었나 봐.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하 이런 느낌의 소리면 말투는 험해졌는데 놀란 건 여전히 못 숨기네. 내가 보고 싶었나 봐. 이렇게 소리가 날 거예요. 이상한 소리는 아니지만 뭘 사람들이 간과하냐면 특히나 연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감정이 중요하니까. 감정 너무 중요하죠. 근데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간의 신체 기관은 신경계 때문에 감정이 올라오면 신체가 또 반응해요. 즉 감정을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발성 체계가 무너져요. 사실은 원래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연기자들처럼 감정이 막 북받쳐 있는데도 발성이 잘 잡혀 있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일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드라마잖아요. 그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텍스트는 아닌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만 딱 떼고 보여주는 게 드라마다. 뭐 이런 뉘앙스를 말한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연기이기 때문에 뭔가 감정이 올라와도 발성은 지키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발표를 한다고 해서 감정이 중요하다. 말하기는 감정이 중요해. 라는 생각만 100%를 차지하고 있으면 나의 머릿속에 논리적인 구성도 생각이 안 나고 청중의 표정도 기억을 못하게 되고 발성도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약간 배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즉 그래서 감정을 너무 끌어올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본기를 따진다면 발성부터 똑같아요. 하하 말투는 험해졌는데 놀란 건 여전히 못 숨기네. 내가 보고 싶었나 봐.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목뿐만 아니라 얼굴과 표정 그리고 몸에도 힘을 빼세요. 그리고 표정만 최대한 똑같이 따라해보세요. 영상 보시면 이도현 배우님이 지금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있습니다. 표정과 제스처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발성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발성 위주 연습하다가 잘 되시는 분들은 점프하는 거고 잘 안 된다 하면 원인을 해결해봐야 되는 거니까 또 표정에도 신경을 써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보여드리고 따라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해보십시오. 위민들의 반란에 합류할 생각이냐? 성으로 와. 내가 너는 보호할 수 있다. 말투는 험해졌는데 놀란 건 여전히 못 숨기네. 내가 보고 싶었나 봐.
잘 되셨나요? 아니면 너무 어려우신가요?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셨다면은, 아니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여러분의 목소리는 이미 변화의 시작점을 끊으신 겁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수업을 듣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흥미를 느끼게 한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언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즐거움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더 오래 갈 수 있고 깊게 발전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이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난 중저음 목소리 별로던데, 그거 인위적이야,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목소리 타고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건데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목소리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에서도 많이 말하는 것처럼 내 목소리를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발성으로 분명히 가능합니다. 이런 거겠죠. 우리가 이병헌이 되는 건 불가능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건 정말 누구나 가능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겁니다. 기준이 타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인류학자 리처드 리키라는 학자분은 인류가 생존하고 지금까지 번성할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요인을 상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거기서 상호 교환하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규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 것, 그걸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저는 매우 좋은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에게는 중저음 목소리보다는 귀엽고 밝은 톤의 소리가 좋을 거고, 회의나 발표 같은 그런 시간에는 이런 프로페셔널하고 차분하고 낮은 중저음의 톤이 또 어울릴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른스럽다, 이분은 이 시대의 어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젊은 사람한테는 젊은 사람에 맞게,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든 분들한테는 나이가 든 분들에 맞게 이렇게 적재적소에 맞게 잘 대화해 주시잖아요. 저는 발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스피치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말하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영상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습하신 영상 자료들을 영상 댓글에 링크로 고정해 두겠습니다. 하루에 10분에서 20분이어도 괜찮으니까요. 꾸준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이 되셨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씩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홍보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과정들을 나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준비한 인터넷 강의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10년이 넘는 저의 노하우와 100가지가 넘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구성해 봤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에 맞게, 상황에 맞게 5분, 15분, 30분 루틴이던가, 발성이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루틴, 발음이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루틴 등등 최대한 큐레이션을 나눠서 준비까지 해봤고요. 오늘 영상에서 보신 이런 따라할 수 있는 샘플 자료도 많이 넣어놨습니다. 직접 혼자서 연습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커리큘럼이 구성된 상태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시면서 감을 잡고 나중에는 제 강의를 보지 않고 따라하셔도 감을 잡게 되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거기까지의 도약점을 위해서 배워보는 걸 추천드리며 간단하게 저의 강의를 홍보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